자, 시카니 선생님의 현대차에 대한 또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잡아드리는데 우리 주력주 수익 종목 전체 포트 비중하고 비슷비슷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차를 지금 현재 기준에 15에서 20% 사이, 근데 16.7%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6만 8천 원 기준에 16.7%의 편입, 그리고 현재 17만 원인데 다시금 늘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표출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대차의 지금 이제 실적 범위 놓고 보시면 컨센서스가 하향되질 않아요. 상향입니다. 이런 케이스 아주 드물어요. 지금 하이닉스의 컨센서스는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됐죠.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어마어마하게 하향이 됐단 말이에요. 응? 어차피 IT에 대한 우리는 이제 주력주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는데, 응?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컨센서스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돼 왔었다는 거고 그것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실적이 10조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고 PER, PBR 최저 상단 하단에 놓여져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PBR 같은 경우가 지금 몇 배예요? 0.5배, 뭐 0.6배, 1배 미만이죠.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거기에 PER은 2017년 이후에 지금처럼 낮아져 본 적은 없어요. 10배 미만 뭐 이렇게 쭉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저평가인데 그 저평가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긴축을 하고 경기가 둔화된다고 그러고 침체까지 얘기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도 언급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이 earning surprise 상상을 초월합니다. 2분기 실적이 또 earning surprise 상상을 초월합니다. 3분기 실적이 또 earning surprise. 3분기 실적 저거요? 마이너스 형성된 거? 저것은 품질 개선 비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대손 충당금 비슷하게 그 비용을 일단은 설정을 잡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악재냐 했을 때 윤종도는 악재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재 인식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계속 내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IRA 유예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간 선거 때문에 중간 선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공화당 쪽이 IRA 법안에 IRA 법안에 공화당 쪽이 오히려 더 유보적인 그런 상태. 그렇게 해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IRA 유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움직임이 일부 있었는데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화당이 승기를 잡든 뭐 다 필요 없어. 일단은 뭐 그렇게 전망이 일단 뭐 먼저 나와져 있었고 다 예측을 하고 있었고 만에 하나 이제 민주당의 승기를 잡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미국 정책에 같이 움직였으니까 결론적으로 역대 그 정부의 중간 선거는요 다 좀 야당에서 박빙해서 이기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돼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장의 흐름은 추가적인 강세를 계속 나타내주고 있어요. 현재 시간 기준에서도 뭐 강세죠. 뭐 1% 수준이면. 그래서 현대차의 가장 큰 무기는 실적. 두 번째 무기는 미국 시장의 정책, 전기차에 대한 정책. 그 정책의 고성장, 고마진 기준에서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IRA의 그러니까 현지에서 생산한 자동차 이외에는 보조금 지급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적은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선거 끝난 이후에 가장 우선순위를 자동차와 또 그들 때문에 반도체 눈치 보고 짓눌렸던 부분,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해소. 당연히 뭐 2차 전지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공화당에 반하는 정책은 의회 통과하기는 어렵다 이런 우려감을 갖고 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IT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 개선포 그렇게 되면서 탄력적인 반등 그리고 2차 전지 극대형주들의 탄력적인 반등은 수급이었다 사실상. 그러니까 현대차가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알아야 돼요. 2억 1,300만 주입니다. 2억 1,300만 주에 568만 주 그러니까 뭐 3%에 가까운 2.5% 적지 않아요? 2.5%의 매집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매수 평균 단가 프리미엄이 없어요. 할인입니다. 개인들이 얼마에 뺏겨요? 외국인들이 얼마에 샀어요? 18만 3,300원. 18만 원에 20%의 프리미엄은 얹어도 얼마예요? 21만 5천 원. 그게 1차적인 목표 주가로 설정됐어요. 21만 5천 원. 굉장히 멀죠? 순식간입니다. 2차 전지주들 5, 6위까지 시가총액 5위, 6위 2차 전지주들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높죠. 높은데 10월 달에 뭐 5거래일, 10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30%뭐 이렇게 올랐어요. 당연히 지금 현대차가 그렇게 올라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현대차의 이제 그 주봉 놓고 보시면은 하이닉스랑 비슷해요. 9월 중순 이후에 CPI 발표되고 전체 시장 조정받았을 때 평상시의 방어력과는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조정이 나왔죠. 저 흐름은 이제 다시금 철저히 개선될 수 있다. 우선순위가 실적이다. 그리고 정책 유지 그리고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그렇게 놓고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 현대차 가져가시는 전략의 비중도 뭐 조금 더 확대하실 수도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준은 DBI텍의 16.7%예요. 전부 다 16.7%. 6, 7에 42, 6, 1은 6, 4, 24. 얼마예요? 그럼 16.7 곱하기 6이면 거의 뭐 100% 조금 더 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6종목 똑같이 갖고 계신다라고 한 거예요. 16.7 곱하기 6종목 100% 딱. 아마도 6종목 똑같이 갖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그냥 나누어서 주셨을 수도 있고 우리 직원분이 연구원분이 아니면 시카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DBI텍의 44,000원이시면 최근에 이제 편입을 하신 걸로 추정이 돼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고 말도 안 되게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또 평단을 많이 낮춰놓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수익으로 돌려놓으셨다라고 방안에서 물량이 가장 많으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DBI텍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밀리니까 이런저런 해석이 있죠. 그런데 일단 어찌됐건 실적 부분은 상반기에 다 검증이 됐어요. 다만 지금 파운드리 시장도 정점이 아니냐라는 우려감과 함께 피크아웃을 우려하는 그런 기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컨센서스가 낮아지진 않죠. 근데 문제는 컨센서스가 낮아지든 안 낮아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놓는 컨센서스를 내놓는 증권사 자체가 제한 쪽에 몇 군데 없어요. 이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저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신뢰 부분이 다소 이제 조금은 결여된다. 그래도 NH나 신한투자가 11월 달에 내준 보고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뢰도를 조금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적정 주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전망치 실적 전망치도 정점에 달했다라는 인식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인치 시장에서는 뭐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업황이 정점이냐 했을 때 정점 인식의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충분하게 선반영돼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펀더멘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냥 수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반도체 업황 자체의 기준점하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 부분을 너무 다운시켜 놨다는 거. 반도체 관련 전반적인 기준에.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정책, 미국의 정책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인식보다는 과도한 조정을 받았다. 반도체 전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럼 철저히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종목도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 기준이 1,000억씩 터져주면서 움직여주면 우리가 대처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1,000억씩 터진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1,000억씩 터지기를 기대해보자. 1,000억이 터지기를. 1,000억이 되려면 지금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소 200만 주에서 250만 주가 터져야 됩니다. 어휴, 그렇게까지는 안 터질 것 같은데 당장의 변동성이 아니어도 나는 좀 뭐 차분히 긍정적으로 볼래라고 하신다면은 요 MA 있죠? 5MA, 20MA 5개 거래량 표시 캔들의 평균치, 그 다음에 20개 거래량 표시 캔들의 평균치, 그것을 뛰어넘고 양봉이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꼬리 달리면 이제 차익 실현하거나 하면 되는데, 거래대금이 원체 없어서, 거래대금이 원체 없어서, 일단은 뭐, IT가 DBI텍만 있으시니까 유지 전략 가져가시면서 이왕이면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쪽,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거래가 터져 있는 IT 혹은 터져질 수 있는 IT 쪽, 이렇게 놓고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 밑에 카카오뱅크 이외에 나와 있는 게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월 20일 이후에 9천억의 매집, 외국기관 쌍끌이로 9천억의 매집, 2천만 주의 매집. 결론은 10% 이상의 매집. 1억 9,100만 주짜리니까. 뭐 할 말 없죠. 그 매집의 매수 평균 단가가 개인들이 이제 외국기관 쌍끌이 속에서 개인들 물량 뺏긴 게 45,600원. 프리미엄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야죠.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그럼 매집의 매수 그 평균 목표치. 매집에 되어 있는 이 종목에 대한 매집에 대한 평균 목표치 10%죠. 50% 이상. 45,000원이니까 44,000원 잡고 66,000원. 최소 범위 66,000원까지 19,000원 올라요?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충분하다라고.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도 하나그룹을 지원하고 있고 또 미국의 정책적인 기준의 친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성장성, 실적 이 부분까지. 자, 하나솔루션도 편입. 다만 이제 비중은 우리는 10에서 15%를 가져갑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요. SM의 기준은 우리는 비중을 9월 달에 강력하게 채웠어요. 그러니까 9월 달 대비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2조 원장에 뭐 10% 이상 빠져 있는데, 일단은 유지합니다만, 거래가 충분히 실릴 걸, 추가적으로 실릴 것을 기대했는데 실리지 못했단 말이죠. 거래가 실리지 않은 상태 기준이기 때문에 비중은 16.7이 아닌 68,000원의 평균 단가이신데 7만원까지는 쉽게 넘어간다고 봐요. 명목 가격의 공방은. 만약에 그 흐름이 나오면 비중을 5에서 10% 사이로, 거래가 안 실리는 상태의 기준이라면 5%, 거래가 일부라도 실려 있다면 10%,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가져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글로벌인데, 한미글로벌이 지금 저거죠. 사우디 맞나요? 한미글로벌이 소형주 서비스업. 사우디 뭐 왕세자 들어오는 뭐 그거 아닌가요? 한미글로벌이? 카타르스주 뭐 어디 있어?
이런 내용들 그저 이제 뭐 사우디 네옴시티 한미글로벌 유신 성신양의 히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장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한미글로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얘가 저평가다 볼 수 있나요? 없죠. 최근에 그 흐름에서 PER과 PBR이 밴드 하단부에 있나요? 아니죠. 최상위에 놓이죠. 상상을 초월하게 놓여져 있죠. 컨센서스가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아니죠. 분석을 거의 제한적으로 뭐 케이프 투자증권 한 군데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는 정도 수준. 그리고 신뢰도가 있건 없건 저평가가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 수준. 일단은 순이익이 이제 300억, 영업이익 366억 치고 저평가 아니냐라고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범위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는 거는 이미 이제 거래가 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뭐 한미글로벌을 1,000억을 놓고 본다. 그렇지는 않아요.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 대금 뭐 그 기준에 최소 범위 700만 주 이 정도는 터져야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그럼 700만 주면 지금 기준에서 7, 4, 28, 7, 5, 35, 한 3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700만 주면. 과연 저런 거래대금 저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지속적인 흐름이 나올지 그 기준을 놓고 봐야 되고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2천억 수준 정도만 돼도 무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는데 그 기술적인 범위에서 거래대금 2천억의 거래량이 터져서 변동성이 나올런지 그걸 놓고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천억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거래량이 600만 주 정도 되네. 이게 몇 주? 잠시만요. 거래량이 4,300만 주. 4,300만 주의 요날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4,400만 주 종가가 47,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한 2천억 정도.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거래량이 최소 400만 주 정도는 실려낸다. 최소 400만 주, 500만 주, 77에 49, 500만 주는 터지겠네. 한미글로벌의 기준은 5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거를 끝까지 나는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조금 리스크가 있죠. 내가 사면 왜 빠져? 내가 산다고 꼭 빠져야 돼? 에이 여기서부터 스타트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종목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꼬리 달고 음봉 밀려 내려오면 정리하시는 걸로. 지금 그리고 이제 편입 단가들 보니까 한미 글로벌 29,000원이면 뭐 초대박이시네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예를 들어서 29,000원, 29,000원 냅뒀더니 지금 이렇게 오는데 왜 중간에 휘청한다고 이걸 팔게 하느냐. 아마도 29,000원? 49,000원도 아니고 29,000원, 39,000원도 아니고 29,000원이면 여기서 편입하셨다는 건데 그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런데 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것만 심사가 숙고하십시오. 이제는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시려면 캔들 패턴에서 완벽한 매도의 4대 천왕 캔들 매도의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지고 가겠다.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기준이 없이 그냥 좋아서 가져간다. 그건 안 돼. 네, 두 가지입니다. 일봉의 기준을 놓고 보면서 말 그대로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주봉이나 이제 월봉 놓고 보시면서 캔들 패턴상 월봉은 또 너무 멀죠. 주봉 기준에서 캔들 패턴상 정점 인식이 잡히거나 했을 때 그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휴마시스는 지금 얘도 똑같이 16.7% 뭐 2,500원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으셨는데 일단 애매모해요. 얘 똑같아요. 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변동성 거래대금 터지고 뭐 1,000억 이상 뭐 이렇게 다시금 1,000억을 뭐 쭉쭉쭉 넘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해요. 지분신고한 쪽이 뭐 계속 더 살 것이냐부터 해서. 근데 단 하나 여기서 만약에 그 흔들리면 얘가 지금 이평선이 딱 밀집돼 있거든요. 단기 이평선이. 이 휴바시스가 이제 흔들려서 21선 상향되고 있는 21선 19,000원 수준을 이탈시킨다. 그러면 17,000원대 후반이 300억 정도 매수해서 지분 신고한 쪽 가격이거든요. 그렇다고 위로 뭐 가볍게 툭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그 편입 물량에 대해서는 다소 진퇴양양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한 호가 한 호가에 쌓여져 있는 매도 잔량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있다. 황금성이 있다. 결론,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이 5% 이상 등락이 나왔다가 꼬리가 달리면 전량 차익실현. 꼬리 달리고 나서 1.5 뭐 혹은 3% 전량 차익실현. 만약에 19,000원이 이탈돼서 17,000원대까지 떨어져 내려갈 우려감이 있다. 심사숙고하십시오. 나는 17,000원대까지 견딜 거야 라고 하신다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을 잡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난 힘들어 한숨 나와 그러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저점의 기준을 잡든 전일 전저점 뭐 혹은 이번에 저점, 이번에 저가가 18,400원입니다. 그러니까 18,400원이 이탈되면 나는 뭐 정리할 거야. 그럼 기준점만 명확히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어찌됐건 내일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차익 실현할 수 있다. 끝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하자. 그리고 끝까지 가져가실 때는 캔들이나 이런 패턴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가져가시면서 캔들 패턴이 매도 사인이 나오면 그때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휴마시스도 마찬가지 개별 매매 기준이고 우리도 이제 휴마시스를 일부 갖고 있어요. 근데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냈었고 뭐 손실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 밀집 구간에 5% 지분 신고를 한 쪽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의 평단이 무조건 지켜지진 않아요.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마지노선 범위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18,400원 앞전 저점 깨는 기준을 마지노선 손절 범위로 잡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거래가 1,000만 주 수준 터져야 돼요. 1,000만 주가 안 실리고 치고 올라가는데 5% 이상 올랐다 꼬리가 달리면 일단 전량 정리. 이렇게 기준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종목 더 설정 범위를 잡으면 우리가 상한가 잡아낸 유틸렉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영상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의 매매 전략 사인들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틸렉스죠. 유틸렉스 기준에서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짧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어차피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요. 유틸렉스는 10월 달에 저게 지금 16번의 상한가 모양새고요. 11월 달에 지금 5번 상한가가 나오고 이렇게 유틸렉스 6번째 상한가 한정기술이 시가총액 2조짜리고 위메이드 맥스가 지금 7, 8천억 정도 하나요? 자, 8월 25일 날 유틸렉스는 한번 상한가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11월 8일에도 장중 상한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어때요?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검증 더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종목의 기준은 수급 및 심리, 기술적 분석을 한다. 심리 부분이에요. 공정공시가 나오거나 뭐 강력한 재료로 작용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변동이 확장됐다는 거고 급격히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8월 25일 날이에요. 9시 반 좀 넘어서 VI 그리고 3시 넘어서 상한가.
편입이 될 수 있었느냐? 편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 검은 색깔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 여기가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고, 저기 저자락에서부터 20% 수준이 추가적인 강세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거래량 교육받으시라는 거고, 요 상한가 부분. 그리고 11월 8일에 유틸렉스 12시 9분, 그 다음에 13시 24분에 상한가, 그러고 나서 밀렸죠. 철저히 기준거래 대금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설정을 해놓고 들여다본다. 시간별의 기준.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 거래대금 11위까지 올라온 상황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은 색깔 이 가운데 선이 예쁜 공디님이 말씀해 주신 시간이에요. 그럼 저기서 저 시간대 놓쳤더니 그 다음 템포에 꼬리가 달렸다가 눌려지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8,280원, 8,300원 저기서의 공방이 형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의 그 편입의 마지막 구간의 기준은 글쎄 8,600원 맞나요? 20% 기준 8,600원 고절학 수준이 되잖아요. 8,230원 저 정도가 마지노선인가요? 어찌됐건 우린 20%까지 따라 붙는다. 네?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왜?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1월 8일에도 상한가 진입이 됐고요. 우리는 상한가에 차익 실현한다라고 전략을 다 올려드렸고, 재편입의 기준 설정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해서 상한가 이외에 이제 오버나인 물량은 인위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저게 5분봉입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편입 이후에 이제 한 10% 이상의 강세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대비해서 5% 밀리고 끝났습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기준에서 거래가 충분히 실려됩니다. 거래가 1,500만 주 실리고 양봉이라면 들여다볼 수 있다. 1,500만 주 실리고 양봉. 그 흐름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피코그램의 상한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를 다 잡아내신 거고, 예쁜 공디님 같으신 경우 올려주기만 하면 상한가 종목이 쭉쭉쭉. 이벤트입니다. 생일 이벤트 단 하루니까 1년에 단 하루 있는 이벤트에서 적절한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회원가입 부분을 서두르십시오. 오른쪽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죠?